코스피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좋은 내용이 추가로 나왔죠. 삼성전자가 좋은 내용이 더 나왔기 때문에 좀 밀기가 좀 쉽지 않죠. 속보로 튀어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삼성전자를 욕했느냐? 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최초 양상, 우리나라 특히나 최초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뉴스가 제대로 잘 뽑힌 것 같아요. 근데 히토류를 제가 네오디움으로 해서 풀었잖아요. 이제 광물 관련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오늘 이쪽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또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서 좀 잘 뽑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다라는 느낌. 오늘은 사실 개장전 체크 포인트보다 뉴스가 더 잘 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 반도체 원툴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괜찮죠. 지금 삼성전자 동시효과 볼게요. SK하이닉스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도장 찍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마감 시황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에서 좀 힘들었고요. 사실 선물을 조금만 보실 줄 아시면 현선물의 괴리를 보실 수 있었을 거고, 현선물 괴리를 보시면은 지금 선물이 더 위로 높아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변수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또 막판에 어떻게 패대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감하는 거를 좀 지켜봤고요. 저는 여러 날을 통해서 그 신용쟁이들이 엄청나게 고수들이 많습니다. 신용쟁이들로 인해서 코스피의 상승을 제가 맨날 마감 후 체크 포인트에 적었어요. 그쵸? 이거 주시하셔야 된다. 힌트 많이 얻으신 분들은 재미를 보셨을 거고, 제가 월요일날 핀플 나갔을 때도 이번 주 좋을 거다 제가 그 얘기했죠. 이 연휴가 있는데 월화수 날아가면 반도체 못 잡거든요. 그걸 두고 과연 팔까? 저는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잘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3%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늦어요. 왜냐면 오늘 동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 집계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551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등락률 3%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31.6조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1포인트고요. 플러스 0.79%예요. 제가 강조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코스닥이 가려면 코스피가 가야 된다. 코스닥이 가려면 코스피가 가야 된다. 제가 계속 외쳤죠. 코스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갈 때 어떻게 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주력 산업 거래대금이 전부 다 코스피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굳이 코스닥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정책으로 뽐뿌질해서 코스닥으로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했으면 또 장사 망하는 거예요. 이 5300에서 5500 갈 때 동안 코스닥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선물이 다 땡겼습니다. 우리가 선물 누적으로 좀 계산을 했을 때 최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라고 했었고, 그때부터 선물이 좀 땡겼죠. 그리고 선물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 현물은 대부분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냥 사정없이 끄집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무려 2조 원 넘게 2.2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 4,900억, 그래서 토탈 얼마에 2조 6천억이 반도체에서 터졌고, 전체 수급이 2조 9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3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원툴로 그냥 끄집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애초에 브리핑 자체를 반도체 그냥 원툴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는 상황. 초반에도 제가 품해보고 문제 없다고 했죠. 그다음 일괄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았을 때 제가 품해를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에 한 방 들어오면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1100만 들어왔고요.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은 제가 봤을 땐 꽤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다음날 개장전 체크포인트에 혹시나 시간 있으면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니나스닥 선물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눌리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플러스 0.11%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 되게 좋은 거죠. 국내 증시에게는. 자, 금도 올라가고 코인이 좀 힘들지만 금과 은이 올라가고 있고 달러에 대한 강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증거금 이슈가 생기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면은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볼게요.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SK 스퀘어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튬이나 ESS 쪽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좋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BM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융지주 리포트랑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실적, 주주 환원 정책, 정부 정책 등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희귀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종목군들도 연속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오늘 단기 차익 나왔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나왔는데 오늘 제가 리포트 분석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문제 없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네요. 원익 IPS 거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막판에 13만 주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상한가 요쪽에 팔아 놓는 게 좋겠죠.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거는 옵션에 따른 그 부분으로의 그 순환매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좀 한번 팔아 놓는 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옵션 만기 때 가면은 또 좀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제가 원익 IPS를 되게 많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개장전 체크포인트에 나왔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전에 올라올 때도 여기에서 조금 체크를 했었던 종목인데, 원익 IPS도 좀 잘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물 없이 동시 만기라면은 아마 호가가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긴 했지만 보통 이럴 때는 이 호가 단위보다, 걸려있는 예상 호가보다 한 1,000원 정도 낮춰서라도 팔아 놓는 게 일단 정신건강에 좀 좋다. 되돌림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파두 이런 종목군들 기술력이 있는 종목인데 좀 약간 외부에서, 근데 좀 그때는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아무튼 저런 것들도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젤이나 약간 자산주들 또 일부 너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서 약간의 좀 순환매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뭐야 이런 거 도대체 왜 올랐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 뜯어보면은 뉴스들이 대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키높이를 맞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대형주 단위 움직이는 것 치고는 나머지 작은 종목군들도 꽤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들어가도 돈 모을 것 같고 저기 들어가도 돈 모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해먹은 게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를 좀 많이 읽으셨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볼게요. 아까 거의 다 보긴 했는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거래대금이 높아졌죠. 전일에 8조 수준이었는데 한방에 15조 수준으로 좀 뛰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나 원전 쪽, 자동차, 로봇, 그리고 이제 요 2차전지 ESS 쪽으로도 해서 대부분 반도체 쪽에서 계속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드디어 코스피에서 조금 빠졌어요. 오늘 좀 뺐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반도체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업이나 이런 스토리로 보면은 사실상 눌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유가증권에서 나간 것들에서 신용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다면 어느 쪽에서 좀 나갔는지, 대차 잔고가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차트 뭐 안 봐도 당연히 올라가긴 했었을 텐데, 그래도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차트 보면은 당연히 코스피는 원툴로, 반도체 원툴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보합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코스피 그냥 원툴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을 잘 설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가 성과에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를 주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히토류 내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오디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리튬도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동향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살짝 뭐 소폭 좀 변동은 있는데, 금이랑 은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조정은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5천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흐름들이
막 엄청 긍정적이진 않다. 엄청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나름대로 에너지 쪽에서는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선물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생각보다 WTI 같은 경우는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은근슬쩍 계속 위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위아래 등락폭이 되게 크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선물 가격이 좀 튀기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좀 얘는 위아래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빨딱 썼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예전 같으면 반영이 될 게 좀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내추럴 더츠 요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면 이쪽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밑에서 지금 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수리가 좋은데, 중요한데 고용 쪽이 문제가 없었고 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은 HTS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쑥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본 리포트 종목군들 대부분 수익이 좋아요. 그릇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한 번이라도 DCA를 해보세요. 한 번에 DCA를 해보셔가지고 좀 긴 기간 동안에 DCA를 해서 금액이 커지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걸 한번 먹어보시면 그릇이 저절로 커집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만 둘 줄 알아야 돼요. 올라갈 때 지가 열심히 놀 때 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해보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보노의 미국 주식 이야기일 테지만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DCA가 뭔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정액 적립식 매수라는 겁니다. DCA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액 적립식 매수 하면은 좀 뭔가 길잖아요. DCA 있어 보이잖아요. 제 자료를 좀 볼 건데요. 오늘은 뭐 누가 봐도 반도체 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무슨 생각도 했냐면, 그냥 오늘 개장저 체크포인트 하지 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보면은 기술주가 과연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나 시게이트는 좋지만 나머지 쪽 소프트웨어 계속 박살나고 있고 오라클도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밀리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크게 안 움직이는 상황이고 금융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다오만 계속 좋네? 자산주만 좋은 건가? 에너지도 올라가네? 지정학적 리스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이거는 뭐 그냥 답이 나와 있구나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CFO가 HBM4에 대한 루머를 해소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위스퍼링 넘버는 누가 만드는 것이며 도대체 이 루머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머에 털린 사람들만 또 거지 된 거잖아요. 이제 뚜껑이 열릴 때까지 좀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막 망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겨울론? 겨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모건 스탠리 거울론 할 때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싸웠잖아요. 저 혼자 막 싸웠잖아요. 벽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반응을 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어쨌든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게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야기를 했고, 그 다음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만드는 요인들이 한 두어 개, 세 개 정도 있었는데 다 소거됐어요. 다 처형당했습니다. 안 좋은 그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 처형이 됐으니까, 처형이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좋았던 게 이제 사라지니까 그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제가 분명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올라가면 안 올라가겠냐?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미 뚫었지만 얘네는 직전 고점도 못 왔다고 했잖아요. 돌아오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대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경제지표가 되게 좋았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실업률도 4.3으로 나왔습니다. 좀 고용에서 공포가 되려면 얘가 엄청적으로 튀겨야 돼요. 꼭 샤메 법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튀겨야 되는데 4.3이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 아까 이거 수급은 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어떠한 수급 플레이가 나왔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이럴 때가 뭐다?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 만할 때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꼭 제 걸 안 하시더라도 꼭 해외 거를 같이 해주세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되게 지역적인 사고를 갖는데 뭐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 것까지 보시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실력이 좀 뛰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외 거를 좀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관세 모드가 일부 해소되는 뉴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밑에 제가 따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만기 때 주식 선물 옵션이나 선물 옵션 이거 보면 되잖아요. 테이블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어떻게 뒤집기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불안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바로 금이랑 확인해 드렸죠. 그리고 달러가 일단 엄청 강세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 8,90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가능성이 나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 없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내용들인데요. 여기다가 아까 속보로 좀 붙여드리는 내용이 HBM4 관련된 속보죠. 이제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 삼성 차세대 HBM에서도 업계 1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보다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계속됩니다. 올해 150곳 상폐 코스닥 대수술 예고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좀비 기업들을 수술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게 좀 활성화 정책이 계속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데이터 되게 잘 나왔고요. 실업률이 매우 좋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완전 고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랑 만났을 때 관세에 대한 스토리를 1년 유예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일단 중국 쪽부터 경기가 좀 살아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들도 같이 좋아지는 플로우가 나올 수가 있고 관세 부담감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변동수가 혹 떨어집니다. 물론 트럼프가 계속 우리나라한테 어떠한 요구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긍정론으로 돌릴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안 싸우면 중간 안에서 좀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잘 생각을 해 보셔도 분위기가 좀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방향성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주력적으로 실적과 산업의 성장과 사이클이 되는 산업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로 계속 사고를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거와 연결고리가 있는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반도체 수출도 좋고 노이즈도 없어졌고 또 삼성에 대한 또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가 됐고요. 뭐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갔고 이거는 뭐 오늘 너무 강했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브리핑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중 특징주인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을 많이 보세요. LS 오리온 이런 것들 목표 주가 특히나 많이 겹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NHN 실적 그 다음에 실적 좋아서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니까 대신에 단발성이 확률이 높고 다음번에 가이던스가 좋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퓨얼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목표주가 상향 꼭 읽으셔라. 그리고 이제 한 3개 이상의 목표주가가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리포트가 막 7개 8개 쏟아져 나오면 웬만하면 그거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은 옵션 매매로 올라간 그 동시효과 만기 때 급등하는 건 동시효과 때 웬만하면 팔아요. 웬만하면 파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옵션에서 막판에 땡긴 수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간외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넥스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친다면 저런 것들은 좀
아까 막판에 얼마예요? 한 15만 주 정도 했거든요. 15만 주 정도 던질 수 있어요. 네, 바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한마디는 요겁니다. 오늘 제가 눈사람을 그렸는데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힘들게 해서 눈덩어리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 꼭 항상 부숴 먹으시더라고요. 굴러가는 거를 자꾸 버려요. 이 표면적이 넓잖아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만 굴러도 이렇게 숑숑 이렇게 밀면 이 표면적이 기니까 덩어리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 미래의 그 은거북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똑같이 나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은거북이가 눈덩어리를 밀어요. 그럼 얘는 지똥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맨날 굴려봐야 뭐합니까? 붙지도 않아요. 덩어리 커가지고 천천히 슬금슬금만 밀어도 엄청나게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결국엔 복리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회전을 돌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대신에 이건 잃으면 안 되죠. 잃으면 복리 다 날아가니까 안 잃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안 잃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산업매매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에서 복리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배당으로 붙여가지고 자본소득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죠. 결국엔 복리를 땡기려면 탑은 하나예요. 산업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으로 해가지고 전체 자산을 늘리는 그런 산업매매, 자본 매매를 하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결국엔 산업매매를 하거나 이거 안 하면은 복리가 붙기가 어려워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엄청 잘하죠. 근데 대부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눈덩어리 계속 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 거북이처럼 조금 밀다가 발로 차서 그냥 팍 차가지고 없애버려. 또 가다가 발로 차다가 없애버려. 좀 됐어. 어느 정도 되면 눈덩어리 됐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이제 눈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버려놔.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 또 옆에 가갖고 또 굴려.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날라차게서 빡 부숴버려. 내 눈사람 어디 갔지? 다시 만들어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좀 쉽지 않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